선거 관련해서는 오늘은 이때까지는 노트북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노트북에 네트워크 카드가 있는데 왜 안 빼냐고. 우리가 도라이버로 빼준다고. 우리가 빼준다고. 어? 빼라고 제발. 아직도 선관위에서는 선관위는 선관위 입장에서의 성실한 답변을 했어요. 나름 일일이. 근데 그 답변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납득이 안 된다 그래도 이 개표할 때 이걸 뺄지 안 뺄지 7월 30일 날 계속 요구하고 그때까지 지켜보기로 하고 이제 그 다음 오늘 짧게 거론할 주제는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지난번에 보셨죠? 우리는 이때까지 요것만 얘기했고요. 이제 이거 전체를 얘기해 보려고요. 왜 지역적인 거에 매달려? 전체를 다 얘기한다니까 기다리라고. 자, 이 투표지 분류기, 이 기계의 오류율이 지난 2012년 대선 기준으로 약 4% 정도 됩니다. 4% 정도는 표를 제대로 분류를 못하고 오류를 내요. 근데 이 4%가 질문입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질문으로 마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4%가 사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 기계는 투표를 분류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종류의 기계가 아니에요. 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기계의 모델이 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쓰여왔던 예를 들면 수표 분류기. 수표가 금융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수표 종류가 정해져 있지만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책이 있잖아요. 개인 수표 많잖아요. 손으로 사인해서 쓰는 그 개인 수표들을 분류하고 금융권에서는 혹은 우편물 있죠.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모델로 우편물이 여러 가지 크기의 봉투들이 등장하고 거기는 주소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걸 분류해야 되잖아요. 주소지로 착착착착착. 근데 이걸 다 손으로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편물 분류 혹은 수표 분류기로 이런 기능을 가진 기계들이 오래전부터 쓰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쓰였지만 이런 수표 분류기에 해당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은 외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쓰였어요. 기능이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OCR이라고 하는데 뭔가 지나가면 그걸 읽어드려요. 이미지를 읽어드려서 비교를 해서 맞다 틀리다 분류하는 거죠. 얘는 A, 얘는 B 이런 식으로. 기능은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다른 나라의 제품인데 기본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수표를 집어넣으면 수표를 착착착착착착 분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개표도 개표지에 어디에 찍은냐에 따라 착착착 분류하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기계가. 그 기능이. 그런데 이런 기계들이 사실은 이 투표지는 생각해 보시면 딱 정해진 크기의 투표지에 딱 정해진 크기의 도장만 어떤 영역에 찍는 거를 읽어내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그거보다 더 복잡해요.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도 가별합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썼단 말이죠. 주소를 쓰는 것도. 이거는 체크지만 우편물 분류하는 거는 손으로 쓴 주소도 식별을 해내요. 그리고 봉투들이 크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도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이렇게 아주 간단한 기능, 도장, 똑같은 규격의 도장이 어느 지점에 찍혔나를 읽어서 분류하는 것, 이런 초간단한 기능을 가진 투표지 분류기가 이런 그보다 훨씬 어려운 기능을 수행하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제품들의 오류를 물어보니까 0.몇 %대예요. 그런데 4%면은 100배가 많은 겁니다. 이렇게까지 오류를 많이 내는 이유가 뭘까? 물론 오류가 난다 하더라도 뒤에 심사집계부에서 사람들이 수교표를 확실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게 선관위 입장이에요. 저는 근데 거기까지 나가기 전에 나중에 따지고 이 기계가 왜 이렇게 오류가 많이 하는 거지?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팅 기계, 이거를 분류하는 소트, 리드, 판독하여 분류하는 리드 소트 기계류의 기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4%대의 오류율이라고 하면 지난 2012년을 통계를 내보니까 대략 4%대 가까이 되는데 4%대라고 하면 만약에 3천만 투표했으면 100만이 넘는 오류 투표가 나온 거예요. 물론 그건 나중에 심사시급에서 제대로 판독해서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관위의 입장이나 그건 나중에 따지고요. 왜 기계가 이렇게 오류를 많이 내냐고! 왜?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 뭐냐면 이 기계를 꼭 이렇게 윈도우가 깔린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1000몇백 대를 사가지고 여기 끼웠어야만 이 기계가 작동하는가? 이거는 이런 기계, 이런 자동화 기계의 설계나 프로그래밍의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분들은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답을 좀 해달라는, 그런 제보나 답을 해달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유수한 기계들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네, 해외 같은 경우에 투표지 분류기가 얼마나 오류를 내는지는 뭐 나와 있는 게 없나요? 미국의 사례가 이제 전자개표. 우리는 전자개표는 아니고 기계가 개표를 도와주고 마지막엔 사람이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은 아예 전자개표예요. 전자적으로 투표하고 전자적으로 개표하는 그 사례는 이제 앞으로 한 5시간, 5번째 시간 정도 되면 등장할 스케줄상 예정이고 그건 이제 그때 얘기를 다시 해보자고요. 지금은 이 투표지 분류기가 왜 이렇게 오류가 많은가? 이거 어려운 기술도 아닌데. 그리고 이게 꼭 이렇게 100만원짜리 노트북이 붙어서 거기 네트워크 카드가 있네, 없네, 막 떼라, 어쩌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건가? 이거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간단하고, 네트워크도 필요 없고, 네트워크가 없으면 첫 번째 제기한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중간에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겨도 이런 이의제기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도 안 되고, 윈도우를 통해서 무슨 제어를 한다는 이런 쓸데없는 이의제기, 선관위에서 보자면 쓸데없는 이의제기죠. 제기도 당하지 않고, 그냥 간단해요. A에 찍힌 사람은 A에 찍힌 표는 저로 가고, B에 찍힌 표는 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간단한 기계가 불가능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기계 말고, 그래서 자꾸 보안 패치니 윈도우 인증이니 이거 다 필요 없는, 네트워크 다 필요 없고, 그렇게 심플한 기계가 불가능한가?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그냥 아예 투명한 투표함에 투표를 하고 그 투표소에서 바로 그냥 개표까지 끝내줘. 좋습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이동이니 보관이니 뭐 중간에 바꿔치기니 뭐니 원격 뭐니 다 필요 없잖아요. 저도 그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네. 대안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아이디어를 합쳐서 같이 생각을 해서 내보자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니네가 뭘 했지 안 했지 뭐 해킹이 되지 안 되지 안 돼 돼 이런 얘기 말고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나? 이때까지 했던 방법이 최선인가? 문제가 있다면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데 오늘은 이 투표지 분류기가 이렇게밖에 만들어질 수 없고 이렇게밖에 오류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가? 그에 대한 답은 저 나름대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는데 저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더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